도시계획관리위원회 노식래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식래 의원님 제안으로 정정이 있겠습니다. 25분이 아니고 4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산구 제2선거구 출신 노식래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앞서 내일 있을 수능 시험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정례회가 10대 의회 마지막 시정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10대 의회 첫 정례회 284회 정례회에서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통해 4년 동안에 추진할 서울시와 용산구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 10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저는 3년 전에 제안했고 당부드렸던 여러 사안들의 추진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6개월가량 남은 임기 동안 우려되는 부분과 당부드릴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어떻게 조금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고 안타까운 시간이죠,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감정을 좀 추스려 주시고 본의원과는 진솔하게 서로 시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용산 정비장 개발 사업은 2007년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래 추진과 무산을 반복해 왔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재직 시절 한 번의 커다란 실패를 겪었고, 고 박원순 시장님 재직 시절에도 이른바 여의도 용산 통개발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 불안과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토부에 반복적으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고, 저는 두 달마다 2,000호씩 늘어나는 주먹구구식 주택 공급 계획을 비판하면서 주택 공급 계획에 앞서 마스터 플랜 수립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용산 정비창과 전자상가 일대 통합 개발을 제안하였고,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의 시장님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미래세월 중심공간 조성 노력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시장 과열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자초한 것으로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요인이 없었더라도 국제 경쟁력과 사회적 형평성 균형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려웠다는 게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는데 시장님도 혹시 동의할 수 있나요?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추진되는 용산 정비장 개발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상징적인 도시 공간을 만들면서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의 균형을 맞춰야 할 텐데요. 시장님은 첫 번째 국제
업무지구 사업의 자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업의 기본 구조를 짜는 것부터 일단 지난번과는 좀 다른 시도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패를 교훈 삼아서 어떻게 하면 서울의 100년 대계의 중심 공간이 될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정말 튼실하게 진행이 돼서 조금의 실수 없이 정말 시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을까? 과거와는 달리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에 관련돼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용산공원은 역사적으로 민족의 아픔을 지닌 땅이면서 미군기 이전 계획이 나온 이후로는 개발하려는 세력과 지키려는 세력의 치열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진영 의원님과 성장현 구청장님 그리고 발언대 계시는 오세훈, 박원순 두 분의 시장님의 모두가 힘겹게 쌓아온 지켜온 서울의 자산입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기울이면서 국가공원 이상에 걸맞도록 역사와 생태를 담아나가야 하는데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시는데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시장님, 혹시 용산 기지 버스 투어에 참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버스 투어는 참가해 본 적이 없고요. 그 안을 그 개발 구상을 위해서 한번 돌아본 적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9년 114년 만에 용산 기지가 일반 국민에게 버스 투어를 통해서 개방되면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평균 6대1의 경쟁률 속에서 41회에 걸쳐 2,648명이 미래의 용산공원을 방문했습니다. 2020년 7월에는 정세균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미군 장교숙소 개방 행사를 진행하고 8월부터 일반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산기지 버스 투어와 미군 장교 숙소 개방 모두가 코로나19로 유야무야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용산기지 버스 투어와 미군 장교 숙소 개방 행사에 참석하면서 용산기지가 우리에게 돌아와 점점 용산공원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직접 체감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용산공원에 참여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의 모두가 용산공원이 지닌 역사적 아픔을 느끼며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산공원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용산공원을 개발하려고 하는 시도를 저지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공원을 개발하려는 세력을 끝까지 막아내고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온전한 용산공원을 조성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도 동의하신가요? 네, 생각이 같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용산공원에 대해서 일부 정치인들이 현재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곳에 임대 아파트를 면적의 일정 비율을 넣겠다 이런 법안을 최근에 발의했는데요. 참으로 단견 중에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정 법률안을 내면서 그곳에 일부 주택을 넣자는 의견도 있지만은 저는 이것 또한 역시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님과 서울시 의회와 서울 시민이 저는 충분히 지켜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3년 전에 그 시장님 시정 질문을 통해서 남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 방안 검토를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남산 고도지구 아시죠? 네. 우리 지금 서울에 지금 고도지구 국외소하고 한강변 역사문화 특화 경관지구에 대한 재정비 영역이 2023년 11월까지 30개월에 걸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라도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너무 늦었다는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용산 주민들은 서울 시민들의 남산 조망을 위해 오랜 기간 남산 고도지구 규제를 감내해 왔습니다. 남산 아래 첫마을인 해방촌은 서울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에서 일찍이 도시 재생을 시작했지만 2015년 이후 건축 신축은 7건, 7건에 불과합니다. 지난 5년간 1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도시 재생 사업에 주민 체감도 역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모두 남산 고도지구 규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용역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말고 용역 중에라도 정리되는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해 가면서 유연성 있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구간은 규제를 가감히 완화하고 어쩔 수 없이 규제를 계속해야 되는 지역은 그에 상응하는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그 참 쉬운 답변을 쉽게 드리기가 어려운 사안인데요. 저도 기본적인 그 문제 의식에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동네에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가 가능한지를 알아보니까 그렇게 그런 곳이 많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네, 즉답은 드리지 않지만 어떤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 용역되는 부분에 대해서 2023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좀 정리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해 가면서 유연성 있게 좀 대처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자동 쪽박촌 아시죠? 예, 그동안 7층 이하로 규제하다가 최근 공공주택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토지를 수용해서 40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을 수 없죠. 대책위 주민들이 지금 4개월째 시청 앞에서 시위 중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예, 이해관계가 토지주들과 그곳에서 오랜 동안 생활을 영위해온 분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본인들이 원하는 개발 방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국토부에서 그 민간 개발안 검토 공문을 서울시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예, 그것까지는 미처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네, 한번 오늘 시정 질의가 끝나고 나면 그 담당 부서에서 혹시 국토부에서 온 민간 개발안 검토 공문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현재 그 심하게 그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을 좀 만나서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3년 전 시정 질문에서 제안하고 당부드렸던 사안에 대해 점검을 마치고 오세훈 시장님 취임 후 벌어진 일들과 남은 기간 동안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제 질문을 마치고 나면 시장님께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차분하게 서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님이 취임한 4월 이후에 한동안 대선 차출론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는 뭐 사퇴하는 일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시장님? 네, 제가 이번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5개 부서가 제출한 공약 이행 계획을 보니 전체 공약 사업 43개 중 임기 내 완료 사업은 5개이고 신규 사업중 완료 사업은 3개입니다. 그중 LH 직원 투기 사건 이후 제기된 SH의 투기 방지 대책 및 투명성 제고와 결정만 하면 되는 테니스 골프장 개발 계획 재검토를 제외하면 결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표지 하나만 남는데 이 또한 일부 지역의 얘기일 뿐 서울 전역에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님이 거짓 공약을 했다거나 추진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시장님의 임기가 4년이 아니라 1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겁니다. 시장님의 1년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재임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재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임기가 짧을수록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한데 시장님 취임 후 서울시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4월 23일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 감사는 사장님이 지시하셨나요?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감사인가요? 감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시장님이 그걸 원한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를 보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서 실시한 감사가 많은데 대부분 그 논란은 시장님이 시작점이었고 유발을 했습니다. 시장님이나 오세훈 TV에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문제가 크다고 주장하면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조금 이따 답변 드릴게요.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장님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고 시장님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데 시장님이 무슨 말만 하면 감사를 하는 감사위원회가 독립된 감사기구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게 감사의 사유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를 시작하는 날 시장님은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 업무 보고를 듣고 나흘 후에는 광화문 광장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셨습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감사 기간 중 감사 대상 사업의 보완, 발전,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여전히 감사 기간 중인 5월 12일 행정 2부 시장은 결재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 종료 사흘 후에는 행정 2부 시장을 비롯해 실, 본부, 국장급 간부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님께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게 정상적인 서울시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기능을 사유화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감사 절차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임기가 짧기 때문에 절차를 준수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혼란과 공포를 조장해서 공무원을 조직을 장악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오해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요.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제가 의식을 안 했던 걸로 봐서는 제가 지시를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제 취임 전에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 분명히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 뭔가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들여다보고 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감사를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짐작이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뭐 여러 가지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 사실관계가 다르더라도 오해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예.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는 제가 저로서는 내키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걸 잘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할 필요성을 제가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주택 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사회주택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1차 감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감사 결과는 기존의 시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일부는 서울시의 문제이고 일부는 미비한 제도가 문제였고 일부는 영세한 사업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는 지속적으로 서울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미흡한 제도를 정비하고 영세 사업자를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감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감사 종료 후 약 한 달쯤인 8월 26일 오세훈 유튜브에서 나라 돈으로 분탕질,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낭비된 피 같은 세금 2014원이라고 맹 비난하였습니다.
사회주택이 나라 돈으로 분탕질을 하고 2014억 원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근거가 뭡니까? 오세훈 TV에 영상이 나간 지 일주일인 9월 3일 감사위원회는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2차 감사에 돌입합니다. 감사 기간에는 추석 연휴가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오세훈 TV에서 사회주택 사업을 SH에다 직접 수행했으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내용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정책실은 SH가 직접 사회주택을 수행하도록 재구조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시장님, SH가 하면 그게 사회주택입니까? 시장님은 사회주택에 대한 저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주택 담당 부서가 어떻게 조례를 무시한 재구조와 계획을 수립합니까? 서울시 조례상 사회주택의 정의가 뭡니까? 서울시 조례상 SH가 사회주택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사실관계가 좀 다른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서울시에는 감사 기능도 있지만 종합 성과 평가를 하는 조직도 있죠. 그 문제에 지금 지적하신 유튜브 내용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평가과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그 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제가 이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내용은 일부 그 내용이 너무 제목이 너무 선정적으로 붙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그 오해 소지가 생겼습니다만은 그거는 유튜브를 좀 많이 보기를 원하는 유튜브를 만드는 담당자들이 조금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서 파악을 했거나 한 게 아니라 서울시의 공적 조직인 평가과의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내부 회의를 거쳐서 작성된 만들어진 내용이라는 컨텐츠라는 걸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저는 사회주택의 취지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주택이 주거 취약계층에게 제공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예산 낭비 없이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SH를 기본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지금까지는 SH라는 조직이 도시개발 사업에 중점이 두어졌던 조직이라면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비롯해서 공공주택에 업무에 중점을 두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로 사회주택 같은 것을 포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상호 충돌 없이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이 불측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아시다시피 사회주택이 지금 중간에 사고가 나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회주택 업체들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 보험도 잘 못 드는 그런 형편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소비자 위주로 판단을 해서 소비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을 구상해서 SH의 그 업무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인데 그것이 사회주택 그 자체를 부인한다고 해서 잘못된 방향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서울시의 행정은 중점이 행정 소비자, 다시 말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주어져야지 사업자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도시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올해 대비 73%가 예산이 삭감됐는데 시장님 알고 계시죠? 네. 인건비 70%를 삭감하면 70%를 해고하라는 뜻이나 똑같은데 아니면 급여를 30%만 받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체결한 이 수탁 협약서에 의하면 수탁 기간은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30%의 인건비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방법은 없습니다. 시장님은 선거 때부터 도시재생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았지만
시의회에서는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현장에서 활동하던 인력을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도시재생 현장 인력도 건축 전문가와 정책, 홍보부 전문가들입니다. 공무원은 박원순 시장의 도시재생을 취재하는 공무원들이 시장님의 도시재생도 하는데 왜 민간은 최소한의 고용유지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70%를 구조조정을 강제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참 오해가 큰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센터의 인력 총 인원이 7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기직이 41명, 계약직이 3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계약직 37명은 전원이 올해 말로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이 점이 간과돼서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공동체 회복이라든가 주민 참여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름 붙인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데에 사업에 중점이 주어져 있는데 과연 그 동네 주민들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바로 이런 사업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야지 무슨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이런데 공동체 회복 이건 사실은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 해도 충분히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유사 중복 사업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다 낭비되는 예산들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지금 예산 구조 조정에 돌입을 한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들께서도 수십 차례 센터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도 감사위원회와 센터관리부서의 감사 시에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현재 위탁법인도 여러 기관의 지적 및 감사에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수탁을 중도에 포기해서 현재 위탁 공모 절차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를 70%를 줄인 게 마치 고용 안전성을 크게 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적하신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 들었습니다. 예. 혹시 어제 오늘 이렇게 시위에 오시면서 2011년에는 무상급식 거부, 2021년에는 시민 참여 거부라는 피켓 들고 있는 시민들을 보셨나요? 예.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글쎄요, 그 예산 삭감을 당한 단체나 그런 조직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치 공세를 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시겠지만 한번 시민의 눈에서 한번 봐주십시오. 과연 시민들이 어떤 행정을 원하실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도시재생이라 그래가지고 도시재생 계획은 어떻게 이렇게 예외 없이 벽화를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벽화 아니면 무슨 조그만 액자 같은 거를 벽에 걸어놓은 것도 제가 봤습니다. 과연 그 동네 주민분들이 그런 사업을 원했을까? 그런 사업을 하는데 수십억, 수백억을 써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5년 동안 50조를 쓴다고 한 그 도시재생 사업이 서울시의 모든 동네에서 이루어지길 과연 시민들이 바라실까? 시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예. 이 도시재생 지역에 무조건 다 벽화만 그린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렇게 물론. 그것 자체도 저는 또 우리 시장님이 편향된 사고라고 생각하기 짧은 때문에 시간에 표현하다 보니까 그 예를 들었는데요. 네. 사실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몹시 부정적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서울시를 떠난 지 10여 년간 서울시는 시민의 참여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시민사회가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 공권이 가야 할 길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을 몰아내지 못해 무척 반달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거 정말 깊은 오해십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은 왜 서울시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걸 반대하십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제가 시장 시절에 시민 참여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년 동안 이게 왜곡이 됐기 때문이죠.
자, 시장님. 시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걸 싫어하지 않고 환영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됐는데 예. 시민수기 예산 담당관에서 서울시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왜 이렇게 또 예산이 대폭 조정됐을까요? 그것도 참 정치 공세 중에 하나인데요. 아니, 시장님 시민- 정치 공세가 아니고요. 아니 수기 예산이 그동안에 이 채택된 비율을 보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한 70% 내외 됩니다. 그런데 왜 오세훈 시장만 수기 예산을 거절한다 이렇게 딱질 붙이십니까? 수기 예산 채택 비율을 보면 건수로 보면 2021년도 예산 책정할 때 69.8%였는데 올해 예산은 건수 대비 95.1%가 채택이 됐어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예산 액수로 보면 조금 줄었습니다. 예산 액수는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72.6%인데 내년 예산은 67.7%입니다. 한 70% 언저리인데요. 이 정도 가지고 제가 시민 수기 예산을 무력화시킨다. 혹은 뭐 다른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걸 오히려 많이 깎아내린다. 이렇게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잘 알겠고요. 서울시의 약속에 의해서 서울시가 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한 시민과 전문가들이 서울시 공무원들과 함께 논의해 결정한 시민 참여 예산을 이렇게 난도질하는 권력은 더 이상 아니 그래서 그걸 난도질이라고 자시- 하시면 참 동의하기가 시장님. 힘드는데 네, 아니 예산 대비 시장님. 반영률이 수기 예산도 그렇고 제한형도 그런 거 전부 다 비슷합니다. 네, 건수 대비 알겠습니다. 반영률이 작년에 56%, 올해 또 55%네요. 제한형은. 자 그걸 마무리- 난도질이라고 예. 표현하시면 좀 과하시죠. 시장님, 저도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장님 취임 후에 시민의 이상이 많이 공무원들보다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시는 결재란에 시장에 시민이 있습니다. 이런 점 유념해 주시고요. 시장님, 오랜 시간 답변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김광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어제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서 많은 시민들이 시위 앞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민들이 시의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들은 주민자치의 이축과 시민 참여의 배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인 시의회가 서울시정의 퇴행을 막아달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저버린 시민과의 약속을 시의회가 지켜내야 합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확대해온 시민 참여와 재정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잘못 행사된 예산 편성권, 사유화된 예산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시의회는 진정한 서울 시민의 민의의 전당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민의의 전당 안팎에서 울려 퍼지는 민의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